예, CBS 박정웅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한판 내부자들 오늘도 CBS 김규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네. 그동안 어떻게 한 주 빠지셨죠? 아니요. 한번 빠지셨나? 저 하루. 보니까 명태균 화백에 따르면 원내대표 하실 뻔했던데. 당 대표. 당대표였어요? 그거보다 더 높았네. 발끈하시잖아요. 당대표 당대표였군요. 예, 그러세요. 화백 명태균 예. 선수. 예. 일단은 대통령실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독대 일정을 재보궐선거 이후로 조율하고 있다. 네. 이제면 내주에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닌데, 자 대통령이 이 요청을 받은 그 내막은 무엇인가? 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작가님이 주신 원고에 보니까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대통령께서 며칠 전 수용했다. 뭐 이런 거 써주셨는데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뭐 정진석 비서실장인 건 다 아실 테고. 예. 근데 그 며칠 전 수용했다는 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며칠 전. 예. 그 7월 24일 날 아하. 그 전당대회 끝나고 예, 뭐 아시는 얘기인가?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다 만찬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윤상현 의원이 약간 그 귀여운 오바를 하시잖아요. 예. 러브샷을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강제로 만들었잖아요. 아, 거기에 한 가지 또 잘 모르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예, 그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대표한테 예. 한 대표님 대통령에게 형님 잘 모시겠습니다 하세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머쓱해 하다가 결국 형님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 알려진 사실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문이니까. 아, 야, 팩트니까. 이것도 단독이네. 예. 아니 저기 우리 윤상현 선배는 그러고 남죠. 그런 자리에서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해요. 예. 예. 원래 아이, 그렇게 예. 하셨을 거예요. 그럼 뭐 아마. 진짜 뭐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이제 예, 술자리에서 예, 예. 이제 함께 덕담 하하 하다가 웃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형님 분위기 잘 좋게 하기 모시겠습니다 위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네.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머쓱하다 형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굉장히 파한 대수하시면서 흡족했어요. 아. 그래서 야 이거 윤한 관계가 이제 좀 좋아지려나 보다. 그래서 실제로 엿새 뒤에 7월 30일 날 윤 예. 대통령하고 예. 한동훈 대표하고 아. 정진석 그 비서실장하고 셋이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에. 아,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이 배석한 엿새 뒤에. 한가운데 그리고 날 세 분이. 저녁에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예. 그날 저녁에 예. 한동훈 대표하고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저녁을 먹어요. 아. 근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점심 때까지만 해도 정정식 그 교체 정책위장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흔쾌히 알아서 해라고 했는데 거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유임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불쾌했던 거예요. 아.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어요? 서범수 사무총장이 그렇죠. 일괄 사표 내라고 아. 해서 화가 나가지고 뭐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대를 한 번만 요청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요청을 합니다. 아. 9월 24일 날 그 당 지도부 만찬 때도 끝나고 나서 뭐 독대 요청했다, 뭐 홍철호 수사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독대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계속 거절해왔던 거예요. 예. 이유는 뻔한 거잖아요. 얼굴 보기도 이제 싫은 거예요, 서로. 아. 무슨 일 있었어요? 10월 2일 날 원내 지도부 만찬 때 한동훈 대표 밥 다 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9월 8일인가 윤상현 의원이 번개 만찬 때도 한동훈 대표 빼버렸고 그리고 9월 30일인가 며칠 전에 한국경제신문 그 창간 기념식 때도 테이블 배치 문제로 한동훈 대표 옆에 앉는 거 불쾌하니까 자리 바꿔. 그러니까 그 사실을 한동훈 대표가 알고 30분 전에 오다가 안 간다고 통보한 거예요. 아, 오다가예요? 예. 오다가? 예. 그리고 6일 날 대통령 그 동남아 순방 나갈 때도 예. 배영을 안 가고 금정 유세를 가는데 일박 그날 이일로. 원래는 하루 일정이었어요. 아, 부산에서. 하루 일정인데 하루 예. 거기서 일부러 늘려버려요. 안 가려고. 아, 부산에서 예, 하루 주무셨다. 예, 그리고 1박 2일 일정은 늘린 거예요. 그런 예.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보기 불편한 거예요. 아. 그런데 왜 제가 다시 이제 독대 얘기가 나오냐? 언제까지 독대를 안 할 거야? 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는 건 이건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계속 추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수 언론이 최근 기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거기다 한동훈 대표도 위기예요. 그 우리 박정우 앵커가 그 여론조사 수치
인용하는 것도 굉장히 싫은데 이거 한 번만 할게요. 그 한길 리서치에 한길 리서치에 아까 했어. 그러니까 TK에서 제일 저 한동훈 대표 못하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TK 정치인한테 물어봤어요. 김재원은 최고위원이가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그쪽 분들은 그거예요. 탄핵과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TK 저 주민들이나 정치인들이 당을 흔들고 국정 안정을 흔드는 한동훈 대표의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동훈 대표도 의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독대 이제 나서는 건데 제가 1월부터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예요? 윤한 갈등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아니라 정확한 건 김한 갈등이거든요. 김건희여서.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방송했잖아요. 1월부터 풀어라. 형수님께 전화해라. 문자해라. 풀어라.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만난 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한테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여사님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부인은 한동훈을 마음속에서 지운 지 오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 한동훈 대표라고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한동훈 대표도 요즘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죠. 요즘 한동훈 대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선택입니다. 선택. 뭐라 그러냐면 선택할 때가 오면 선택하겠다. 나라와 당이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요즘 한동훈 대표 주변에 가장 뭐 4대 스피커 중에 가장 빅 스피커가 누구예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잖아요. 먼저 외곽에서 때리면 한동훈 대표가 받는 형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만 하더라도 신지호 부총장이 뭐라 그랬어요? 도이치 기소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그리고 기소를 해야 당의 부담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랬나요? 어제 그랬나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 검찰에다가 수사 검사 출신인 조선 제1검이라는 옆에 김웅 전 검사님도 계시지만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해버린 거예요. 무조건 기소하라는 사실상의 압박이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지금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그 김대남 그 행정관인가요? 그분 감찰 가지고도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실 상대로 감찰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오늘 뭐라 했어요? 이거 여론 재판이다. 권성동 의원 항상 측근통해서 외곽을 자꾸 때리시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방송하기 올라오기 전에 모 의원하고 통화를 하고 갔는데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다 한동훈이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대통령실에서 독대를 요청을 하면 한동훈 대표가 아직 날짜 통보 못 받아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순수한 독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1대1로만 독대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비서실장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해석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독대를 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지금으로선 잘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배석자는 필요한 것 같아요. 말릴 사람이 필요해요. 저도 그 상상하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우리 대통령이 예. 그런 자리에서는 되게 잘해요.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는 뭐 좀 되게 화통하게 이렇게 가시는데 예. 그리고 나서 꼭 들어가셔서 바뀌시더라고.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네, 그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원래 우리 대통령이 그런 그 스킨십이나 직접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런 거는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 분인데 지금은 여러모로 좀 힘드셔서 예전에 그 장점을 좀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제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여사님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어찌 됐든 간에 대통령께서 뭔가 결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저기 예를 들면 우리 당의 그래도 가장 중요한 리더인데 그리고 우리 나라의 가장 중요한 리더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뭐 독대를 통해서든 어떠든 뭐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하고 왜 싸웁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이렇게 감정 싸움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무슨 뭐 사람과 전쟁도 아니고 진짜 뭐 자리가 바뀌어서 안 만났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저게 무슨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이게 지금 무슨 민망한 짓입니까? 비난의 무게는 대통령에게 더 가겠죠. 그렇죠. 계속 거부하면. 무조건 대통령. 근데 저도 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왜냐하면 20여 년 전에도
20여 년 전에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에요. 20여 년 전이면 인터넷도 안 됐던 때예요. 그때도 물론 집권 후반기지만 대통령의 아들들이 구속돼서 깜빵에 가잖아요. YS도 그렇고 DJ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서 스마트폰도 나오고 인터넷은 훨씬 더 전에 나왔고요. 지금 이 시대에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서 모든 거에 치외 복권이 된다? 상식적으로 안 맞죠. 저희가 너무 이게 당연시돼서 지금 저는 대통령과 여사에게 제일 유리한 정황 하나는 기대치들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타격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권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혐오와 짜증은 늘어나지만 충격이 오지 않는다. 기대치가 낮아져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20년 이상 후퇴했어요.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김기환 논설위원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여사님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네. 마음에서 한동훈 대표를 지웠다. 이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네. 이분은 선출대 권력도 아니고 이분의 마음이 왜 국정에 중요한 것이냐. 이분의 그렇죠. 마음 때문에 이분이 한동훈 대표를 판단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아이템으로 다뤄야 하는 것이냐. 또 국민들 불편해야 하는 것이냐. 네. 또 왜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왜 풀리지 않는 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도대체? 왜 안 풀리냐고요? 그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그러면 여사의 생각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가 아직 그 절반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 예. 미래 권력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좀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놓고 이제 세력화 작업에 나서고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뭐 저 친한계 의원 하면 20명 모였는데 이걸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쌀독에 이제 쌀이 이제 절반 정도 나오면 이걸 보고 절반이나 남았네 하는 분도 있고 절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분 있잖아요. 예. 20명 그 모인 걸 두고도 해석이 여의도에 다양하더라고요. 아하. 야, 친한계가 20명이나 돼?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와, 에게 뭐 수명밖에 안 되네. 뭐 아하. 이런 시각도 있어요, 예, 사실은. 예. 그런데 박정훈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하.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중도에 한 40명이 관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 예, 저도 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친한계 의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좌장이 없어요. 친한계. 예, 물론 조경태 의원도 있고 예. 송석준 의원도 다선 의원이긴 하지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무슨 중간에 무슨 좌장 역할을 하고 이렇게 그럴 만한 분들은 안 계시죠. 안 계시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예. 제 해석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 예, 맞아요? 예. 뭐 좌장을 할 수 있을 만한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 좌장을 하려면 뭐냐? 한동훈 대표한테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걸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한동훈 대표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한동훈 호는 어느 쪽으로 가는가, 뭐 어느 방향으로 이 당을 가는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20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떤 식으로 해서 저는 20명 모았는지 이야기 다 들었는데 예. 네. 제가 늘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직접 전화를 했대요. 아. 아니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는 정말 중요한 부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 전화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근데 정말 막 극진히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아. 저는 우리 당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 20명이라는 거. 아하.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했죠. 우리 당은 연판장만 쓰자고 해도 불과 한 두어 시간 만에 56명이 모이는 당입니다. 아하. 힘이 몰렸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급속하게 쏠려요. 아.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관망을 하고 있다. 100일이 다 돼가는데 관망을 하고 있다. 글쎄요. 저는 뭐 제가 봤을 때 그 20명이라는 이야기 듣고 저는 정말 그때 좀 그 20명 중에 6명이 비례대표고요. 예. 그 세 분은 또 의회 참석자. 간신히 뭐 부탁을 해서 참석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뭐 김재섭 의원, 김건 의원, 그리고 또 누구죠? 그 저 주진우 의원도 사실은 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은 윤 대통령과도 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도 친해요. 예. 근데 결국은 참석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20명은 넘겨서 모양새는 주니까 이제 뭐 혹자들은 원내 교섭단체 만들면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알겠어요. 너무 과도한 말장난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자리를 못 잡는 가장 큰 원인은 예. 이분의 탓이라고 제가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좀 이렇게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복이 좀 없다 그러잖아요. 원래 그 비대위원장 할 때 원내대표가 윤재호 원내대표인데 윤재호 원내대표가 사실 인품이 되게 좋으시고 되게 합리적인 분인데 결정적인 국면에 설 때마다 항상 대통령 편을 들었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놓고 저 대통령실의 편을 들고 뭐 여야 의정 협의체라든가 뭐 최상병 특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무슨 일을 하려도 성과 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죠.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얘기해 드릴까요? 당 주변에서 당 사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 사역이 누군지는 아시죠?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인데 주류 측에서 한동훈 대표를 포함시켜서 당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당 대표를 격화시키는 발언이거든요. 근데 당 사역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김기현 대표 시절에 잠깐 그 업무상 필요해서 당 사역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당 대표를 거기다 포함시켜 당 사역이라고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버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민주당에서 당 사역이라는 말 감히 누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한동훈 대표를 좀 우습게 보고 하는 얘기죠. 사실 이런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분위기예요. 아니 근데 윤재욱 대표 같은 경우에 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한동훈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올릴 때 사실은 중진회 회의에서도 일단 반대 의견이 나갔고 의원총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원로회의에서도 반대가 나오고 TK 의원들만 모아서 하는 경우에서도 순탄치 않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뚫고 사실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나한테 이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대위원장을 관철을 시켰었거든요. 네. 뭐 사실은 그 자리를 올려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제대로 못 풀었으면 그건 한동훈 대표 탓이죠. 뭐. 네, 그런 것들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뭐 여러 초재선들은 물론이고 중진들하고 식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특징이 있답니다. 그 친한계 의원들하고 만나면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친윤 쪽, 비한 쪽 의원들하고 만나면 말을 잘 안 한답니다. 저번인가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잖아요. 대면 하시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모임이 있으면 90%가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데 말씀하시고. 자기 자랑 얘기하시고 한동훈 대표도 친한계 의원들을 만나면 85% 자기가 발언하는데 지식 자랑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한지아 의원하고 강대식 의원하고 이름을 밝히지 말라 해서 권모 의원하고 밥을 먹었는데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먹었대요. 너무 그 침묵이 불편해가지고 그 정도로 말씀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그 정도로 밥만 먹. 여야 의정 협의체라든가 현안에서 일체 얘기 무슨 일체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몇 마디 말씀하셨겠지 그래도. 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현역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었답니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의원들을 만나면 달변, 친윤 의원들을 만나면 묵변, 물변이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그 샤이하고 스킨십 능력이 한동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대표가 그러면 당 대표를 63% 지지를 얻어서 뽑아줬기 때문에 당내 원내 의원들도 그러면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더 이게 도와주고 한편에서 함께 싸우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 잘못은 없는 거예요. 왜 한 대표만 자꾸 잘못이 있다는 쪽으로 말씀하세요? 당위성으로 얘기하면 저도 공감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뭐 평론가도 아니고 분석가도 아니고 저는 취재 기자일 뿐인데 그거는 이제 두 분한테 좀 물어보셔야죠. 근데 해야죠. 도와줘야죠. 지금까지 다 해놓고서 뭐 갑자기 왜 우리한테 물어요? 제가 말 잘못하면 또 친한 저 지지자분들이 와갖고 또 뭐 하도 이렇게 공격을 근데 우리가 그 악플 두려워했다고. 저는 소심한 남자입니다. 사실상 전당대회 이후에 미래 권력의 핵심이었던 한동훈 대표가 뭐 3달 지금 가까이 되도록 지지층을 그만큼 의원들 중에 많이 못 모았다는 건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부재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주말에 만찬한 게 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일찍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개파 모임처럼 보이더라도 사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일찍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보궐선거 얘기해 볼게요. 아니요, 친윤 얘기를 좀 친윤 얘기 더 해야 돼요. 보궐선거는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사실 시간 땜빵용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제가 무슨 선거를 알아요? 전문가도 아니고. 친윤 얘기 4분간 할 수 있습니다. 4분이나 자, 액션. 친윤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아까 친한계가 한동훈 대표 빼고 좌장 역할을 할 뿐이 없다. 그런 얘기 했는데 친윤도 좌장이 없어요, 지금. 친윤은 좌장 없다? 좌장 없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그럼?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 20명 빼면 88명. 그게 다 친윤이에요? 아니거든요.
박정훈 의원이 방송에서 얘기했나? 제가 사석에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헷갈리는데 친윤 의원들 소집하면 30명도 안 모일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친윤을 해봤자 2-30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네,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말에 약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가 친윤이다 얘기하는 분들이 모이면 30명이나 될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친윤에도요. 성골과 진골이 있습니다. 친윤에도 성골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여사님하고 바로 다이렉트 통화가 되는 사람. 그게 성골이고요. 예. 누굽니까? 이니셜만. 끝나고 있다가 이야기해줘요. 아, 여기 방송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너무 좁혀져. 그렇네. 그렇지. 아시잖아. 예. 이니셜 뒷자리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그러면 진골은 뭐냐? 대통령과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분. 근데 나는 친윤이라고 하면서 대통령도 통화 안 되고 여사님하고 통화 안 되면 그분들은 육두품이죠.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연으로 잘 안 나서잖아요. 그렇죠. 공격을 많이 당하고 예. 총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 안 나서니까 최근에 이제 그 총대 메고 나선 분이 이제 권성동 의원께서 발언을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맞아요. 예, 라디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예. 의원들 모임도 이렇게 자주 하고 예. 그 이제 공감대를 하면서 독려를 좀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친윤 의원들이 구심점 없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다음에 얘기할 10월 16일 재보궐선거 결과가 말을 해주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친윤계도 이제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 이제 투항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궐선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남에서 두 지역은 이제 뭐 야당에 가고, 그럼 나머지 이제 부산 금정구와 강화 네. 두 개를 이제 여당이 수성을 하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뺏기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라든가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6 재보궐선거 태산 명동에 서울필 거다. 시끄럽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상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근데 저는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금정하고 영광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론조사 보면 금정은 김경주 후보하고 윤희정 후보하고 엎착뒤치라는 여론조사 많이 나오고 예. 영광도 그 진보당의 이석하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알 수 없는데 강화는 아마 민주당이 이기기 좀 힘들 거예요. 그 강화도의 주민 인구가요. 예. 6만 8천 명인데 당원이 15,000명입니다. 당원 조직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4명당 1명이 당원이라는 얘기인데 미성년자 빼면 유권자 기준으로 하면 3명당 1명이 당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강화에서는 9번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예. 2기 때 빼고는 전부 다 보수 후보가 이겼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선거 결과가 전문가들은 뭐 지금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상황은 그대로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죠. 뭐 교육감 선거도 여론조사해 보면 미세하게 아마 이제 정근식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니까. 근데 예. 뚜껑은 열어봐야 알죠. 예, 한 3천 나왔는데 그럼 이 지방선거 보궐선거 결과 자체가 한동훈 대표에게 뭐 영향이 미칠 수 있어요? 있죠. 만약에 뭐 최소한 현상 유지만 하면 한동훈 대표의 힘이 실리는 거고 금정을 뺏기면 굉장히 위태롭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영광을 만약에 엉뚱한 결과 나오면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리더십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폼은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자, CBS 김규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